안녕하십니까. 프로츠 투자자문의 이상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드리자면 프루팅의 이선철 대표님, 그리고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호 대표님, 삼프로TV 전속 이코노미스트이신 김한길 박사님,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신 김영익 교수님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누고 이제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현안으로 이제 올해 이제 내년까지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흐를 것이라 보시는지 견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익 교수님. 저는 미국 경제 지금 기술적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 3분기는 약간 플러스 성장할 것 같은데요.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지. 예, 저는 미국 경제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는 상반기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비가 앞으로 갈수록 좀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좀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저는 주식시장 거품 붕괴되고 채권시장 거품 붕괴되고 앞으로 조만간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역자산 효과, 그리고 소비 심리 지금 많이 위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사람들이 고용률이 62% 정도인데 일을 많이 안 하고요. 미국의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보니까 작년 4월 달에는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미국 가계 저축률도 장기적으로 보면 7%인데 최근에 5%대로 떨어졌거든요. 저축해서 쓸 돈도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미국 GDP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김 교수님과 좀 비슷한 의견인데 성장률 예측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올해 성장률이 어쨌든 하반기에 조금 플러스가 나더라도 0%대에 가까운 제로 성장에 가까운 성장률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좀 침체의 좀 하이라이트, 침체의 절정 내지는 마켓의 부담을 센티먼트상, 모멘텀상 그 예측치를 굉장히 빗나가서 조금 낮아지는 그런 마이너스 성장률이 내년 2분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2분기가 결국에는 물가도 조금 더 낮아지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제 확실하게 드는 이제 그런 국면이 내년 2분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도 어쨌든 지금 통화 정책이 중립금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통화 정책은 저기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후행하잖아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긴축 효과가 조금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시점은 올해보다는 또 내년일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QT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975억 달러씩 이제 또 2배로 느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저는 구조적으로 한 2년 정도 더 지속될 거로 봅니다. 물론 낮아지지만 YOY 증가율이라는 게 산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IMF도 내년도 CPI를 거의 7%대, 근원 CPI를 글로벌 거의 한 4%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속속들이 바꾸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좀 러시아하고 중국, 특히 중국의 어쨌든 물건이 지금 싸게 공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의 특수성, 그리고
수요의 갑작스러운 유동성에 의한 팽창, 그리고 전쟁 이렇게 조금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물가가 그렇게 서서히 낮아지는데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물가 안정이 될 것 같고 특히 고용 쪽에서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월마트도 뭐 해고를 한다, 뭐 누구를 한다 이렇게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흘리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이 좀 침체돼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또 내년 3, 4월부터가 조금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그 미국보다는 사실 미국은 경제 우등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굉장히 성장률이 낮아지고 어제 나온 뭐 PMI 글로벌 PMI도 보시면 중국이 처음으로 수출 수주도 감소하고 좀 심각하거든요. 유로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시점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심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양날의 검인데 물가도 잡히고 경기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절정 시기가 저는 뭐 한 3, 4월 내년에서 한 6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당장 이제 경제가 막 급격히 나빠지진 않지만 이제 내년 2분기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난 이제 미국 상반기에 이제 2분기 GDP 1차 속보치가 나왔는데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죠. 근데 이번 기술적인 이제 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침체 상반기 침체는 호황 속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기괴하고 독특한 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확 꺾이면서 생산도 줄어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작년에 너무 많이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재고를 쌓는 부분. 그래서 생산 능력의 한계, 그다음에 재고 조정 이것으로 인해서 호황 속에서도 생산량이 이제 연속해서 줄어드는 뭐 그런 특이한 리세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 연말 그러니까 한 4분기쯤부터는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수요 침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산의 침체 그런 형태의 이제 리세션이 발생할 것 같고 만약에 연말쯤 돼서 제 생각에는 연말쯤에 다가가면서 물가 상승 속도가 갑자기 빠르게 떨어지는 뭐 그런 뭐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래도 물가 상승 속도가 잘 안 떨어지면은 내년 초에는 좀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이제 뭐 기술적 리세션이 이제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는 리세션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까? 리세션이라는 것은 뭐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규정하기 나름인데 MBER에서 이제 보통 한 6개 지표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3가지 이제 기준을 듭니다. 경제 활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첫째 둔화하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둔화하고 수개월 연속해서 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둔화하는 경우에 리세션으로 평가를 한다. 그 평가는 이제 지표가 대략 뭐 6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비농업 취업자 수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리세션 지금 현재도 2개분기 연속 경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은 비농업 취업자 수는 6월까지 계속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1974년 리세션 때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월간으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앞서서 1971년이었던 거예요. 그때도 사실상 리세션 구간까지 비농업 취업자 증가 추세가 이제 계속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뭐 굉장히 정치적인 이게 지금 리세션이냐 아니냐 판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1974년 당시에도 당시에는 그 미국 닉슨 대통령 백악관에서 이것은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고 그때도 뭐 논란이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 이제 말기에 2000년대 초에 그때도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때는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돼야 리세션인데
지금은 아니니까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 논리로 또 백악관에서 이것은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결국 규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 경기가 불황이다, 불경기다 이런 의미의 리세션 여부를 따진다면은 지난 상반기는 불경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선철 대표님께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리세션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고 실제 74년이 거의 74년 초까지도 사실 고용이 굉장히 오히려 좋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그러다가 이제 증시는 73년 1월부터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73년부터 지금까지 당시 증시 움직임과 지금의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실제 고용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참 증시도 꺾이고 다른 지표들이 하락하고 나서 그리고 한참 뒤부터 침체를 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건 물론 그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건 뭐 회사들이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구매자들의 이제 전체 구매자들의 이제 그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뭐 10% 정도 예를 들어 연간으로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해고자들 그 실업된 사람들의 구매력만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그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 지금 당장 뭐 해고 뭐 아직은 그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리세션이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뭐 엊그제 3%를 처음 나가서 제시했던 그 모델인데 이거를 보고 조금 뭐 논란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제가 요거는 저희가 화면에 저희가 띄울 거라 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뭐 항상 언제나 그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럼 결국에 M2가 피크를 치면 시차를 두고 항상 CPI 피크가 치더라.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70년보다도 훨씬 지난 100년 중에 가장 크게 M2가 피크를 쳤고 40년대에 M2 피크가 43년 12월에 있었지만 이게 이제 CPI 피크가 47년 3월에 왔고 그럼 이런 수준을 감안했을 땐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이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해봤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지 최소한 지금 이 M2가 이렇게 증가한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최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3년 말까지의 인플레이션은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굉장히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인데 그리고 요새 나오는 이제 각종 미국의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더욱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에 크게 빠져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리세션으로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향후 어떤 방향일 거냐, 진짜 물가까지 같이 잡히면서 단기적으로도 그런 방향일 거냐 아닐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영국에 얼마 전에 디 이코노미스트랑 경제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도나 슬로우다운 그다음에 리세션, 디프레션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슬로우다운은 자기하고 좀 관계가 없는 먼 사람이 해고당했을 때가 슬로우다운 경기도나다. 리세션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해고당했을 때가 리세션이다. 그다음에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요새 김한진 박사님 정말 바쁘시지 않습니까? 경제를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정말 바쁠 때, 해고당할 때가 디프레션이다. 그래서 지금 김한진 박사님이랑 전화 지금 요새 굉장히 바쁘거든요. 디프레션은 아니고. 저 벌써 해고 당했는데. 근데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를 뭐 증권회사 들어가서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바쁘면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요새 정말 바쁘거든요. 심지어는 양복이 좀 헐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옛날 양복입니다. 양복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제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기존의 양복 가져가가지고 양복을 한번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쁜 거 보고 야 지금 경기는 안 좋구나, 리세션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밑에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네 분 다 이제 미국 경제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문제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는 미국은 좀 길이는 길지만 침체 폭은 네. 뭐 안근보 대표님께서 아까 저기 엠버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침체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체의 절정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들어가지만 미국은 조금 회복이 좀 빠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미국이 어쨌든 원자재를 자급자족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GDP의 상당 부분이 혁신성장 기업들, 좀 이런 기업들, 기술주들이 이제 주축이 돼 있고 또 전 세계 뭐 수출은 조금 앞으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구독 경제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는, 사용하는, 구매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침체 폭이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기업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미국 기업들의 GDP 대비 영업이익 규모라든지 지금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안근보 대표님께 지금은 나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금 나빠지겠죠. 이제 3Q, 4Q 이제 조금 그 후행하면서 이제 소비 둔화의 역풍도 맞고 수출 둔화도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조금 더 안 되고 해외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마진율은 낮아지지만 2008년이라든지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2001년 닷컴 버블 이후라든지 또 여러 사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업 이익이 저는 견조할 걸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이 좀 고용시장의 괴멸적 파괴라든지 조금 전체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금 뭐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안 갈 거다. 근데 문제는 저는 중국과 EU 그 다음에 이머징인 것 같아요. 그런 쪽이 훨씬 더 고통이 큰 경기 침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침체가 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늘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자산 가격도 연착륙이 없고 GDP 같은 것도 연착륙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 3, 4월 달에 미국의 비농업분의 고용이 약 2,200만 개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2020년 1분기 보니까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갭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마이너스 11%로 떨어져요. 그리고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아주 거의 접근해 갔다. 올 1, 2분기 지금 마이너스 2%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 일부 기업들이 또 고용을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고 있습니다만 근데 또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그만큼 줄여버릴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를 보면서 참 탄력적이다. 그리고 경기 순환을 따져보는데 저 MBR 말씀하신 대로 경기 판단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난 거 경기 수축 국면이 단 2달이었지 않습니까? 2020년 3, 4월. 역사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이 2달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 4달인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2달. 그리고 지금 회복됐는데 그만큼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과감히 썼는데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고 지금 미국 역사상 그 기업 부채 보면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기업 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자금 순환에 나온 건데 미국 기업들이 채권을 얼마나 발행했는가, 그 다음에 금융회사 돈을 얼마나 빌렸는가. 물론 미국이 직접 금융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낮더라고. GDP 대비 50% 정도 되는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미국 경제가 탄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께서 M2 증가율 가지고 했는데 저는 뭐 구닥다리 이론이지만 피셔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적정 통화율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근데 이게 제가 한번 구해보니까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M2 증가율이 CPI 성장 상승률하고 실질 GDP 성장률 두 개 합친 거 평균은 0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M2 증가율이 거의 30% 가량 높아졌어요. 전년비 21년 2월에 27%. 아, 이게 그 그림인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지난 100년 중에 지금 M2가 가장 많이 예. 늘었죠. 지금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은 지금 올 2분기 거 제가 구해보니까 오히려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6% 정도 낮아버려요. 이렇게 통화 정책도 탄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을 보면서 모든 게 탄력적이다.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모든 게 가대평가고 자산가격도 그러지만은 또 떨어질 때는 GDP고 뭐고 자산가격이고 뭐고 그냥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더라. 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상반기에 좀 깊을 것이다. 이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문제인데 좀 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미국은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GDP 대비 소비가 70%를 차지하잖아요.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GDP가 뭐 GDP나 경제 성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뭐 진짜 뭐 소비가 계속 진작되고 이런 수치들이 이제 원래 나왔었던 거는 그거야말로 재정 정책의 힘이다. 그리고 이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M2가 이렇게 뛰었는데 그럼 그게 당연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표들에서는 이제 계속 심지어 역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 3월에 확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런 그 소비나 이런 게 확 줄었다가 21년에 이제 뭔가 소비가 계속 좋아 보이고 뭐 어떤 뭐가 좋아 보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뿌린 돈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냐. 그럼 과연 인플레이션은 저는 사실 지금 9% 계속 피크론이 작년에는 일시적 이게 계속 화두였다가 지금은 이제 피크론이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게 피크일 것이냐. 저는 단기적으로 물론 이게 확 꺾여서 내려가지만 이건 증가율이 하락하는 거지 그 증가율이 하락하는 거지 M2가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간 증가율이 하락하는 거지. 그럼 최소한 그냥 이 그림상으로 그냥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이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최소 3년 이상이 제가 봤을 때는 걸린다. 21년 2월부터.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갈 거란 얘기는 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80년대 물가를 측정하던 방법과 지금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낮게 나오고 낮게 되게끔 항목이나 이런 구성치가 많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까지 전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아직 인플레이션은 제가 봤을 땐 더 고삐가 풀린다. 그렇게 되면 아무튼 장기금리 쪽에 금리에 대한 충격을 금리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고 기준금리 이제 거기서 또 연준이 과연 기준금리를 진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겠지만 그걸 떠나서 아무튼 장기금리는 분명히 이제 더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자산 가격들의 멀티플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믿어왔던 게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보면 아무튼 미국은 생산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화폐를 찍어서 그걸로 수입을 하고 뭐 어떤 이제 뭐 실제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하잖아요. 물론 서비스업은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진짜 필요한 거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거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수입을 해서 쓰는 나라인데 과연 그게 그런 소비가 한때 강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경제가 강했냐 미국의 경제가 저는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김 교수님하고 굉장히 저도 미국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부작용이 드디어 이제 터지는 시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미국 경제가 생산을 안 하고 쓰기만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GDP라는 게 이제 생산에 관한 지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생산이라는 것을 제조업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결국 이제 분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산성이 더 높은 산업 중심으로 이제 이른바 선진국들은 그렇게 재편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뭐 낮은 부문 어떤 자본이익률이 이제 적은 부분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노동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본이 부족한 곳으로 이제 가서 미국의 문제는
GDP라는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생산의 증가, 탄력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이른바 잠재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문제는 뭐 그 밑에 있는 어떤 이제 사회적 문제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미국 경제의 문제는 생산은 잘 하는데 소비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만성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시정이 되어 왔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뭐 2% 수준으로 이제 줄었으니까 그 정도면은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과소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팬데믹 때 이제 그 문제가 특히 극대화됐는데, 이른바 어쨌든 뭐 발권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화폐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재정 지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비 침체를 금방 이렇게 뜯어 올려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팬데믹 이전의 추세선보다 훨씬 위로 소비를 양을 늘려버렸고, 근데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200만 명이 해고가 일자리를 잃어서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복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인력이 복귀가 안 된 상태에서 지출 소비는 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이제 늘려놓으니까 대량으로 수입해서 쓰고 뭐 창고에 있던 거 다 꺼내서 쓰고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인위적인 과소비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내다보면은 첫째 이제 제 생각에도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얕은 침체, 짧은 침체에 그치고 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과잉 어떤 부채에 의해서 어떤 뭐 부채와 자산의 어떤 불일치에 의해서 이런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과소비, 그러니까 과소비의 문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과잉 생산의 문제가 있고 너무 낮은 이제 생산 능력, 노동력이 복귀를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잠재 GDP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일부 상반기에 이 조정을 받았고, 근데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내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차례로 그 시정이 돼서 소비가 이제 생산 능력 수준에 부합하는 혹은 약간 그 밑으로 떨어져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심각한 침체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더 크고 깊고 긴 침체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휘발유 가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끝났는 것 같아요.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휘발유 가격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대 심리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은 다른 이제 그 기저 인플레이션에서 어떤 뭐 다양한 우리가 잘 모르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다만 결국 인플레이션은 돈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다.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M2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재정 부문의 과잉 지출, 이 부분이 지금 그 성장에 이제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급히 돌아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2 자체도 그래서 전월 비로하면 감소 추세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재정이 이제 그렇게 긴축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연준도 테이퍼를 하고 이제 양적 긴축으로 같이 따라가서 화폐 발행량을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M2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M2라는 게 단지 정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민간의 어떤 이제 대출을 통해서 화폐 창출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 은행 시스템의 이제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대출 자산이 계속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의 갖고 있는 여전한 어떤 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일 수도 있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에는 좀 더 상방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침체 깊이나 길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